자,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 자, 5초 생각하신 다음에 찬성을 하시면 O, 반대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제가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반. 찬성 2명, 반대 2명입니다. 저희가 뭐 소수 의견은 없고 반반이니까 한 분씩 발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랑 같은 순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핵 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를 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종북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고 저 병장 만기 전역 그 KCTC라고 코리아 컴배트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서 전문 대항군을 1년 9개월에 좀 어려운 수색 때까지 멋있다. 제가 맡으면서 정말 열심히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의 건장한 국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핵 무장을 하면 좋은데 왜 그것을 반대하냐, 너 혹시 뭐 북한 더 좋아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 반대를 하냐면요, 이 지금 핵 무장을 하면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 핵 무장을 하려는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국가적 신뢰가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전 산업국입니다. 그래서 IAEA나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원전 기술 그리고 원전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핵 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핵 무장을 해버린다면은 우리의 원전 수주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지금 현재 우리는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 있는데 이 핵 탄두를 그러면 어디에다 둘 것이냐, 우리 남쪽 남한에는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이 핵 무기를 무장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먼저 우선 입장을 밝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최 의원님께서는 O 들어주셨는데 한번 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외딴 섬입니다. 섬에는 딱 2집이 있고 그 이웃집에는 우리의 사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촌은 과거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폭력한 전과가 있습니다. 어느 날 창문을 봤더니 그 사촌의 손에 전기톱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호신용 3단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가졌습니다. 곧 150개의 핵탄두가 완성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진영은 해결책이라며 종이 한 장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전문서에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안전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대체 머리가 순수한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겁니까? 자기의 고모부를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고사포로 처형하고 본인의 형을 공공장소에서 암살시킨 바로 그 김정은의 선의에 우리의 안보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때리면 너도 멀쩡하지 못한다는 그 확신, 그것이 억제고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핵의 핵자만 꺼내도 대한민국 경제 위태로워진다며 떠드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딩 수준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장 NPT 탈퇴하고 핵폭탄 만들자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현명하게 해야겠죠. 지금 할 수 있는 핵 잠재력부터 강화하고 미국과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가랑비에 옥 적시듯 점진적으로 핵무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막혀도 동맹이 소유한 전술핵 재배치나 이유식에 넓게 펼친 핵 공유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동맹형 핵 자강이라고 부릅니다. 전기톱을 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은 종이짝이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거선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잘 말씀해 주시는데 약간 빠져들어서 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상대방이 저렇게 무장해 있는데 우리도 안전하려면
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 상대방이 무장을 했기 때문에 나도 함께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너도 무기 가지고 나도 무기 가지고 다 무기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정말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변의 인근 국가들 또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하고 싶다라는 논리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쟤네도 하는데 그럼 우리도 해야 안전하지 않아? 그게 계속 발생을 하는 게 결국에 전 지구적으로 안전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당연히 국가 차원, 개인 차원이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상상하기 쉽게 해보자면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미국처럼. 그런 곳에서 쟤네도 총 가졌으니까 나도 총을 가져야 돼. 우리 집에도 총이 한 자루 있어야 안전해 라고 믿는 믿음이 결국에는 모든 가정이 총을 쉽게 가지게끔 만들고 그러면 총기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발생하지 않아도 됐을 죽음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기로 꼭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찾는 게 더 좋다라는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반대 X를 들었고,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도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공론이 생겼다고 쳐봐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막 여론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그럼 우리 핵무장 합시다라는 사회적 공론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전 이거 일단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PT를 뭐 탈퇴할 거야? 아니면 탈퇴하지 않고 어떻게 조율할 거야? 점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점진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비현실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독자 핵무장 지지가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유가 이제 북한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의 핵무장 자체는 사실상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북러 군사협력도 제도화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 역시 저는 미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영원히 비핵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그게 안보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론 한미 핵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방안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점진적인 핵무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옵션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의견을 나눴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거 바로 자유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길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대화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오늘은 뽀삐는 핵무장 추진 찬성 안 합니까? 집에 계신 뽀삐? 저희 강아지가 좀 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비유해주신 내용 정말 공감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톱을 가진 분이 이제 와가지고 위협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건 위협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이 되게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좀 구축이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국형 3축 체계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킬체인, 전기톱을 보관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CCTV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짓냐 마냐, 그거로 접근하냐, 전기톱을 충전하냐 마냐 그런 걸 확인하고 있는데 쓰려는 기미가 보이면은 그곳을 원점 타격해서 아예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리겠다는 첫 번째 킬체인이 있고, 두 번째는 그거를 설령 짚고 우리 집으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집 밖에서 우리가 그 전기톱을 든 살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도록 미사일을 발사하는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천궁2가 이번에 좀 해외에서 좀 각광을 받았죠. 미사일 날아오면 요격시키는 엄청 최첨단 무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KMPR 정말로 전기톱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 그러면은 너희 집 그리고 너희 가족 모두를 대량으로 보복하겠다. 대량 응징 보복 KMPR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3축 체계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오랜 기간 자리 잡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방금 말씀 주신 그 핵 공유 부분이랑 그리고 미국의 공동 핵 자산 운영 NCG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한민국이 그나마 핵을 가지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재래식 전력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거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저명한 군사 전문가들도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핵무기를 막는 것이 불가하다. 다만 그 핵무기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최소한은 줄이는 수준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궁2 뭐 천궁 이번에 3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공망을 형성하는 것뿐이고요. 아무리 잘난 재래식 무기도 핵탄두의 다단두 핵탄두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없고 다만 그것은 우리 국민을 또 안심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그 잘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이나 대공방어망들이 그 수많은 값싼 드론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그 무용지물이 된 틈을 타서 그 사이에 전략적인 탄도미사일들이 날아오고 도시가 불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의 그 많은 장사정포와 여러 가지 무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그게 특히나 핵이라면 그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핵 우산일 텐데요. 현실적인 방어 옵션은. 그런데 그 우산이 튼튼하지 않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생기고 나서 미국의 외교안보 노선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양도할 수 없는 안보적 권리를 타국에 이양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옳지 않다. 이것이 그때 민주진영의 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주국방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정말로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핵 대 핵으로 자체 무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물론 좋겠죠. 그런데 이 핵 무장이라는 것이 공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동안 핵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국제사회에서 이제 제재를 많이 받고 미국으로부터도 수많은 제재를 받아서 그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가지고 있고 핵 하나만 꼴랑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핵 무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NPT 탈퇴를 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피해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세계 국방력이 5위이고 북한이 31위인데요. 우리가 핵 무장까지 하고 경쟁을 잃고 이렇게까지 해서 북한을 억지를 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일단 않을지. 제가 예. 모두 발언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낱 한시를 기해서 NPT를 기습적으로 탈퇴하고 핵폭탄 만들자는 얘기 아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핵잠도 미국의 승인하에 설득을 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대통령 주관하는 위원회도 만들고 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핵전력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미국을 위시로 한 일종의 서방 진영의 설득과 동의를 받는 하에서 핵전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종국적으로는 핵투사 능력까지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을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야밤에 마치 뭐 기습적으로 뭐 하듯이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국혁신당 우리 패널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게 있느냐. 근데 유럽이 나토 훈련할 때 핵 관련 어떻게 핵 운용에 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해 주세요. 거기 안에서 좀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미국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핵 정책이랑 훈련, 운용 계획까지 같이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유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핵 옵션들을 우리가 다 열어놓을 때가 됐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다. 특히나 지금같이 정말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종의 참전해서 러시아의 편에 서서 이렇게 다각도로 안보 지형이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지금이 가장 그 논의를 해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핵을 전술적으로 재배치하는 거랑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조금 상상이 안 돼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어느 날 기습적으로 탈퇴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상상하는 모습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현실적으로 NPT라는 조약 속에 우리가 함께 있고 그걸 상호 합의하에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점점 군축을 하고 그런 아니요, 군축하지 않죠. 대체 어느 나라가 지금 군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조약 EU도 재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조약 안에서는 네. 그런 내용들이 NPT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선진국들 강대국들은 특히 핵 무장 국가들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핵무장이라는 거는 되게 왜냐면 다채로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핵 공유를 받는 것도 핵무장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신속하게 제조하고 만들어서 투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놓는 거, 그 전 단계까지 갖춰놓는 것도 핵무장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과 그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특히나 그 국제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동의가 있을 때, 그 경제 제재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 가는 어떻게 거고. 얻어내는지 이 얘기를 사실 우리가 핵잠 만들 때도 건조할 때도 똑같은 얘기 많이 했어요. 많은 패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핵잠을 만들어. 사실상 핵잠수함은 보통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그냥 보통의 상식 안에서는 핵폭탄을 투발하기 위한 심해 깊이 들어가는 잠수함을 말합니다. 핵폭탄을 투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해에서 아주 오랫동안 잠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해야 되는 전략무기 SSBN으로 불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거 설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 핵투발시설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재래식 무기 넣을 거야. 재래식 무기 넣는데 지금 중국이랑 우리가 견제해야 될 대상에 단순히 북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대륙 세력들이 해양 세력으로 접근하는 것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우리가 좀 분담할게. 미국이 니네가 져야 될 짐을 우리가 좀 가져갈게. 그렇기 때문에 좀 허가해줘. 허가해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비행기에서 오케이 나 승인했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이게 다른 행정부, 정말 치밀하거나 치열한 행정부라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그렇지만 지금이라면 적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잠을 했듯 하나씩, 특히나 저는 그 단계 프로토콜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해결료 재처리 문제. 그것부터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동의하는 게 그 나토식 핵공유 모델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국이 먼저 전진 배치되고, 저는 이게 아까 NPT 말씀하셨는데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그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미국과의 어떤 핵공유도 옵션으로 남겨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글쎄요. 그 삼축 체계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핵은 쓰지 않게 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북한 핵을 쐈어요. 우리도 핵 쏴 그냥 다 같이 전멸하자 뭐 이런 걸 아무도 원하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억지, 그러니까 디터런스의 개념에서는 저는 핵은 사실 뭐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억제가 사실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누구도 핵을 쓰려고 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쓰는 게 더 근데 좋다.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본인들의 어떤 사실 여기는 권위주의적으로 이제 살아남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깨지면 핵을 쓸 수도 있다고 우리는 그렇죠. 가정은 해둬야 된다라고 마치 생각하는 이제 거죠. 구석으로 몰린 쥐가 막 뭐 물 그렇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석으로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만들면 정말로 뭐 우발적이라든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근데 구석으로 몰린 쥐라서 우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은 구석에 몰린 쥐가 아닙니다. 어떤 쥐가 핵폭탄을 가지고 150개라는 핵폭탄을 가지고 흔듭니까? 비유이죠, 비유. 그런 것처럼 아무도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된 국가입니다. 사실상의 1인 왕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의 모든 연락과 접촉을 끊은 나라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를 고립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북한을 상대로 뭐 어떠한 압박을 했다는 말인지 저는 이해하기 그러니까 어렵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점점 궁지에 몰리게끔 하면은 오히려 그 핵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그러면 그렇기 그 때문에 핵을 우리가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하면 안 되고 북한을 오히려 궁지로 아까 몰면 안 된다는 말씀하신 말씀이신 전기톱 같은 게 들려 있어도 전기톱이 들려 있는 게 팩트죠, 사실이죠. 그럴 때 전기톱을 안 쓰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아니죠. 안 쓰게 만드는 방법에는 그 안 쓰게 나는 더 만드는 큰 무기를 방법의 최고의 선은 그 전기톱만큼의 무기가 우리한테도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힘의 균형을 이뤄서 억지가 되는 것이지 그거를 대화와 무슨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걸 안 쓸 수 있는 게 저는 아닙니다. 그게. 방법은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적인 뭐 조약이나 합의나 뭐 군사 합의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그럼 없죠. 생각하시는 근데 가장 효율적이고 당연히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일단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핵보다 더 강력하고 그런 뭐랄까 살상에 특화된 그런 무기가 있다면은 우리가 또 그런 논의를 하고 있겠죠. 지금 핵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전기톱보다 더 센 무기를 갖고 있으면 제가 함부로 못 덤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무기를 억제할 수 있어라는 논리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 핵무기가 뭐랄까 억제를 하는데 효율적이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조금 저는 신선하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혹시 핵무기에 관한 5가지 신화라는 책 아시나요? 저는 뭐 그런 책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좀 제가 이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거기에서 나왔던 것 중에 우리가 이제 핵무기가 왜 강력한 무기로 모두 이제 전 세계 시민들이 인식을 하는가는 2차 세계대전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실제로 원자폭탄을 투하를 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는지 목격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에 대한 신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책이었어요.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히로시마에 8월 6일이었죠. 1945년 투하가 되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그때 요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일본이 패배 선언을 했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통념상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저자가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핵무기보다는 그때 소련이 참전을 하면서 8월 8일 밤에 참전 선언을 하고 8월 9일에 이제 진격을 하면서 일본이 그때 그것 때문에 패배 선언을 했다, 종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뭐였죠? 빅6인가? 최고 전쟁 지도 회의라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전쟁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구가 6명이 있었어요. 총리랑 외무 대신 해군 대신 육군 대신 육군 참모총장 해군 군령부 총장 이렇게 6명이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 저자는 뭘 근거로 하냐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그게 오전이었거든요. 8월 6일 오전이었는데 즉각 회의가 소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여기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라는 게 이 빅6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그 보고되었던 사진까지도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하나의 어떤 도시에 대한 공습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을 보면 대규모 공습에 의한 재래식 폭격을 맞은 도시나 원자폭탄 투하된 히로시마나 비슷해 보여요. 정말 다 처참한 도시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점만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 왜냐하면 네. 여기가 우리가 감상평 나눈 자리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네, 네. 어떠한 게 요구하시는 게 어떤 이게 것인지 근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그 책의 근거다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 때문에 전쟁을 종료하겠다라고 일본이 생각을 했다면 즉각적인 회의 소집과 그 다음에 바로 결정이 있었을 텐데 그 회의 흐름상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 그럴 것으로 소련이 느껴진다. 참전을 예. 했을 때
즉각적인 회의 소집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결정을 했다라는 게 이제 취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책에서는 결국은 그 저자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아닌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팩트죠. 아니죠. 그러니까 회의에 대한 순서는 네네네네. 팩트겠지만 그렇게 충분히 그게 추론한 것이지 그게 네네네네. 팩트가 아닌 그렇죠,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책의 뭐 감상평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것은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돌이켜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었다면 과연 침공을 당했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든 그리고 러시아는 실제로 핵이 있죠. 그래도 핵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금 전 세계는 사실상 그러니까 키이우를 향해서 70km가 넘는 대규모 푸틴의 군사가 집결해서 키이우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핵을 못 쓴다라는 말씀인가요? 핵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는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 시민들이 이렇게 다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떤 나라가 실제로 핵을 쓸 수 그래서 있겠어요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때 봤던 그러니까 리틀보이 같은 엄청난 크기의 핵폭탄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는 핵폭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술 핵무기라고 국소적으로 타격하는 실질적으로 미사일보다는 좀 더 위력이 크지만 어떤 피해나 살상 범위에 대해서 제한적인 그런 무기들도 되게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핵을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크라이나가 전술핵을 안 썼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수도를 향해서 물밀듯이 그것도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소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만약에 핵을 써서 무조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감히 도전조차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러시아가 바로 이겼어야 됐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어떻게 핵을 쓰겠습니까? 국소적인 거라도 이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핵을 쓰겠어요? 저는 핵을 쓴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핵을 무장하고 해서 군비 경쟁을 하듯이 모두가 핵을 갖춘 상태는 그럼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재래식 무기로도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국소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핵을 무장을 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우리 패널님의 생각은 잘 이해했고 다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보면서 수많은 독재 국가들 그리고 약소 국가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팩트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핵을 반출하고 핵을 무장 해제하니까 이렇게 전쟁이 나는구나. 이렇게 반격하기가 힘들구나. 그럼 나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게 김정은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인정하시듯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세계 글로벌한 이 수많은 국가들은 이미 그걸 목도했고 그리고 핵이 없는 거에 대한 약소국의 서름을 직접 경험했고 간접적으로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팩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비유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만약에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러시아가 재래식으로 이렇게 전쟁을 했을까? 러시아가 그 핵 보유 시설을 원점 타격을 하거나 선제적으로 핵을 쏴서 먼저 전멸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전쟁이 핵을 보유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만약에 보유했다라면 그걸 써야 되는데 먼저 선제 타격을 받게 되면은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것도 결국 추정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는데 지금 쳐들어온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한 것이지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는데 쳐들어온 상황을 우리가 목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핵 보유가 이제 때문에 맞는 키가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를 뒤집을 예. 만한 논리는 최근에 전쟁사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핵을 보유한 국가는 공격받지 않았어요. 이제 국소적으로 예.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국지전이라고 하죠. 일부 영토에 대해서 분쟁적인 영토에 대해서는 일종의 땅 따먹기처럼 치고 빠지곤 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우리 연평도처럼요. 그럼 저 여쭤보고 싶은 게 하지만 그 키우를 북한- 향해서 수도를 예, 예, 향해서 예. 그렇게 예, 예. 큰 행렬로 전면전을 선포한다? 있을 수 없죠. 네, 근데 상대 이제- 국가 원수를 암살하겠다고 특수부대가 출동하는 상황이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핵보유국에 한해서는. 예, 핵 보유국에 한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방금 이제 북한이 스스로 고립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고립은 왜 발생하게 된 건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북한 김정은의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까지 이어지는 왕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식의 사회주의, 흔히 말하는 자강론을 펼쳐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론적 바탕에는 뭐 주체 사상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제일 컸던 것은 계속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무시를 하고 핵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세계가 걸어 잠그고 북한이 혼자서 고립되면서 지금 경제가 바닥을 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핵을 그거는 무장하는 그 원인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가장 북한은 크죠. 그 예. 전에도 예, 그 예. 전에도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였고 네, 네.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와 아무 거래가 없는 나홀로 떨어진 외딴 서민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래서 그 제재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 상태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옳지 가장 않습니다. 북한을 제재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핵입니다. 그거는 아니죠. 뭐 당연히 그거는 사실 유엔에서 유엔의 의결로 된 거지. 유엔 의결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항상 한반도 비핵화 아니 선언을 그러니까 그 하면서 제재랑 북한의 지금 현 상황이랑의 상관관계가 아니,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 거고. 북한이 스스로 고립된 건 무조건 핵이 맞고요. 핵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그러면 오늘까지 북한이 이런 핵을 거고요. 개발하기 네. 전에는 뭐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국가였었나요? 여행은 이제 그 전에 다양한- 60년, 70년대 때는 다 가능했어요. 그럼 결정적으로 예. 어떤 이유가 고립되게 만든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고립된 거는 핵 때문인 게 맞잖아요. 아니요, 핵 그런데 때문이라고만은 그럼 보지 뭐 않습니다.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본인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핵 때문이라고 때문이라니까요.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핵이 아니라 그러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 전부터 사실상의 불량 국가로서 활동하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사회로부터 그리고 스스로가 국제사회에다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 우리 민족끼리 이런 식으로 뭐 남한한테는 어느 정도의 교감은 있을진 그건 이제 모르지만 뭐 본인이 사회주의적인 하진 측면을 않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쿠바나 지금 다 어느 정도 교류를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바가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뭐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쿠바도 고립되어 있는 점점 오픈을 하면서 그 자기의 나름의 그런 살 길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는 핵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것 때문에 국제 제재를 이렇게 받는다고 근데 제가 볼 생각하시는지. 때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례를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와 우리나라와 뭔 상관이 있는지 일단 모르겠고 그리고 북한이 고립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우리나라랑 무슨 연관이 있다라고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핵을 예, 예. 개발하는 그러니까 것과 이게 우리가 말씀하신 게 북한과의 상황이 근데 어떻게 이거 1대1로 60초 맞나요? 주셔야죠. 예. 버튼 눌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원래 그 질문을 하고 바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던 내용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 국가죠. 그리고 제1 수출 국가는 중국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핵 무장을 한다고 선언을 하거나 추진을 하는 그런 움직임만 보이더라도 엄청난 외압에 시달릴 것이고 러시아, 일본, 심지어 미국조차도 우리나라가 뭐가 좋다고 핵을 무장하게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핵 무장을 추진하면은 주변 국가가 심지어 일본과 미국조차도 반대를 하고 경제 제재를 할 텐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다 감안을 하고 현재 이 세계 5위의 국가가 이거를 막으려고 핵 무장을 꼭 해야 되는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그 북한이 지금 핵 무장을 하면서 스스로 고립되면서 경제가 많이 지금 퇴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따라가자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잠깐 어쨌든 10초만 똑같은 논리를 마무리할게요. 하는 것인 게 이게 예. 왜냐하면은 이 비유를 한 이유가 이 핵 무장은 우리가 언제든지 발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해당되는 국가들은 주변 국가죠.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사드 그러니까 핵 미사일이나 미사일들을 감시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갖추는데 중국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한령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그때 줄도산하고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죽어서 우리 내수가 그때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국민 사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사드를 함에도 있어서 세계적으로 제재가 있는데 오히려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추진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은 압박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부정 올리셔가지고. 그 왜 부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정. 근데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드 때 그 중국에 어마어마한 제재가 있었죠. 근데 이게 중국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비윤리적으로 나온 거고 우리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무장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드라는 이제 그 뭐냐 체계랑은 조금 다른 게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혁신당에 있지만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라는 슬로건을 냈습니다. 근데 이 슬로건이 마냥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과연 아무런 힘이 없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방어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찍어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학교나 이런 데 봐도 그런 이제 관계들이 있는데 힘이 약간 좀 올라올 것 같으면 찍어서 누릅니다. 근데 엄청 강력한 친구들은 우리가 찍어서 못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강대국이라는 건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과 뭐 핵공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방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추진한다고 하면 중국이 그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핵공유는 자체 핵무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빼시고. 그러니까 점진적인 아까 그 핵무장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자체 핵무장까지 결국은 옵션을 열어둬야 된다는 이유는 그 미국의 핵공유가 그 미국의 정치, 국내 정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그 국내 정치 영향에 따라서 이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의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뭐 핵을 공유를 받는다든지 하더라도 미국의 정치에 의해서 또 그게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사드처럼 뭐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처럼 갑자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힘을 구축해서 상대방을 억제시켜야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의 국방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아니 이- 네. 그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랄 노자인데요. 저는 깜짝 까무라쳤습니다. 저희 강아지도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었다고 지금 소문 왔습니다. 그래요? 전화 왔는데 그럼 우리의 국방력이 충분하지 대한민국의 않다라고 국방력은 생각해요. 재래식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이고요. 여기서 핵전력이 포함되게 되면 대한민국 순위는 점이 땅바닥 끝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 반들 핵무장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핵무장 한 나라가 10개도 안 되는데 땅끝으로 떨어져요. 핵무장 근데 전력이 문제는 그 포함돼서. 핵무장 11 등으로 국가 중에 떨어져 하나가 버립니다. 북한이라는 게 11 등으로. 능자라는 건데 그 핵무장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멀리 있는 뭐 어디 뭐 탄자니아 이런 나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북한 자체가 그 핵무장에 대한 그 선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뭐 옛날에 뭐 햇볕 정책 이런 거 있었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현재 않고.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 하지만 세계 국방력은 5위라고 평가받는 그런 국방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국가는 핵무장을 한 상태예요. 그 자체가 그 국가로 하여금 핵을 쓰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 네. 핵무장을 한 건 사실이죠. 팩트죠. 네네. 근데 그 핵을 우리한테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북한이 2020 오히려 핵을 쓰게 만든다면 네. 다른 요인이겠죠. 어떠한 종류의 그럼 그 요인이 뭐라고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든지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궁지에 내몰리는 어떤 순간들이 온다든지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게 핵이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봤을 때 핵을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북한이 그 핵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렸다는 건 진짜 우리가 핵을 북한에 타격을 하겠다라고 북한이 판단을 하면 쓸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무장을 한 것 자체로 북한이 먼저 날려버리겠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장을 하지 않아도 네. 지금 우리의 국방력으로 충분히 북한은 핵을 쓰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혹시 북한 김정은의 판단을 믿으십니까? 아니 김정은의 판단을 누가 믿습니까? 김정은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당연히 아닌데 만약에 그러면 핵을 쓴다고 판단을 한 가지만 한다면 더요. 이유가 그러면 있어야 될 거 한 가지만 아니에요. 더요. 그러면 북한은 김정은의 명예에서 뭐든지 되는 나라죠. 명예요? 그러니까 명령. 예. 아 명령.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근데 저 궁금한 게 진짜로 궁금한 게 지금 미국은 북한하고 지금 대화를 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미국이 북한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 본인이 먼저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예. 먼저 저는 들어보죠. 그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내려고 계속해서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거고 과거서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북한하고는 비핵화를 위해서 저렇게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 협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밑에서 우리도 핵무장 할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추진을 아니요. 한다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게 아니요, 됩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고 옛날에 미국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얘기하면서.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좀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50 몇 개의 핵탄두를 가진 로켓맨이다. 이미 갇힌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거 아니냐. 벌써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핵 보유국- 여기서 우리가 평화회담을 할 거라고 어떻게 가늠합니까? 핵 보유국이니까 그렇게 더 트럼프를 이상 잘 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상이 만나가지고 아니요, 그거 노력을 하고 있는 만난다고 상황인데 어디에도 지금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회담과 지금의 회담은 다른 회담이죠. 과거의 지금의 회담에는 회담의 그래서 의제가 과거 회담의 의제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은 어떻게 아니, 근데 하시는 최근에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미국 아니, 시간- 본인의 추정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닐 거라는 추정도 본인의 추정이죠.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 국소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핵보유국 인정이랑 그걸 네. 안 쓰게끔 그리고 폐기하게끔 노력하는 거랑 다르죠. 아니죠. 핵보유국을 인정했는데 왜 폐기를 시킵니까? 지금 앞뒤가 폐기시켜야 맞지 되는 않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보유국으로 앞뒤가 왜 안 맞아요? 핵 보유국으로 우리가 NPT처럼 공식적으로 이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우리가 인정합시다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사실상 얘네가 핵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딜을 할 것인가 추진하는 거랑 또 다른 아니, 얘기죠. 보통은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표현은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과거의 사례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물론 인도나 파키스탄은 경제제재를 맞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인정의 사항은 뭐냐면 결국은 그 나라가 가진 핵무기까지 인정해주고 더 이상 만들지 않거나 관리하거나 조금 그거를 우리 상호간 좀 축소해 나가자 요 정도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 우리가 흔히 저번에 회담의 의제가 뭐였습니까? 완전한 비핵화 아니었습니까? 핵 만드는 능력 다 없애버리고 가지고 있는 핵폭탄 반출해버리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그거를 위해서- 아니, 핵보유국을 인정을 안 해야죠. 그러면 아니 한반도에는 더 이상 핵보유국이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없다라고 핵보유국을-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빼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는 뭐 어떻게 것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저쪽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딜을 해보자라고 현실을 인지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 핵을 안 쓰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폐기하는 방법 애초에 비핵화를 통해서 우리 전체 세계의 평화를 지키겠다라는 이 네. 전체적인 미래 비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소개할 상품은 여의도몰 인기 상품이죠. 진하고 부드러운 고급 육포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고급 육포. 소고기 83%를 숙성 후에 전통 방식으로 말려 촉촉하고 부드럽고요. 중독적인 특제 비법과 양념으로 맛도 일품입니다. 이 개별 포장된 육포 20봉지. 20봉지 얼마일까요? 착한 가격 29,900원에 무료 배송까지 여의도몰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싼데요. 정말 싸죠. 아니, 어르신들한테 또 선물하기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맛도 세 가지예요. 오리지널 맛, 치즈 맛, 매운맛 이 세 가지 중에서 또 두 개를 고르시면 저희가 포장해서 보내드리니까 간식, 뭐 술안주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이 육포 3종 세트 지금 바로 여의도몰에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빠르고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거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들어서 네. 먹겠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오리지널을 저희 또리한테 줘봤는데 저희 강아지 또리한테 줘봤는데 먹어도 되나요, 또리 이거? 아니 깜짝 먹으면 안 놀라가지고 되는 거 펄쩍 뛰어서 맛있어서 펄쩍 뛰어서 15m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저는 또리한테 출연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맛있다는 말씀입니다. 치즈 육포 맛있네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 군복무할 때 야간 기동할 때 그 꼭 육포를 챙겨갔는데 그때 제가 이 육포를 알았더라면은 좀 더 훈련을 잘 뛸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의도몰에서 배송을 시켜가지고 아. 네, 인제도 배송 가죠? 예, 강원도 인제도 인제. 배송 간다고 합니다. 아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인제 국민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최고네요. 그러네. 깜짝 놀라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해서 주문 딱 보고 인제 왔네 이러겠네. 좀 늦어가지고. 와.